안녕하십니까. 암행어사 출두의 양지입니다. 상품의 질과 더불어 서비스 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큰 영향을 받게 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직업, 미스터리 쇼퍼. 미스터리 쇼퍼란 말 그대로 수수께끼 손님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해당 기관의 서비스를 모니터하는, 그래서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관 직원의 태도, 상품의 질, 청결도 등 전반적인 서비스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질적 조사 기법입니다. 저희 암행어사 출두에서는 직접 미스터리 쇼퍼가 되어서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곳의 서비스나 품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서 생생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 만족도 조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고객 만족도 조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어렵게 들리지만 예전부터 경영의 슬로건이었던 손님은 왕이다 또는 고객 제일주의의 발상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고객 니즈의 충족도가 높은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갖고 싶다고 욕망을 느끼고 실제로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해 본 결과 기대한 것만큼 또는 그 이상의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J.A. 굿만은 고객 만족이란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그 결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하여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과 많은 기관들이 실행을 하고 있고,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업 측면이 아니라 고객 측면에서 고객이 기업을 평가한다는 고객 지향성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경영은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도입이 되어 이제는 고객 만족을 넘어선 고객 감동 경영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조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인 KCSI 조사입니다. 1992년 처음 시작하여 올해 23년째를 맞았습니다. 현재 100여 개 산업의 350여 개 기업을 고객 만족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각 기업의 노력이 매년 고객으로부터 직접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고객 만족도 조사입니다. NCSI 조사이고요. 이 NCSI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를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 평가한 만족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NCSI는 국내외에서 생산 판매 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의 제품 서비스도 측정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 기업과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산업과 국가의 품질 경쟁력을 관리하는 데도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암행어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객 만족도 조사에 활용하는 PCSI 조사입니다. 이 PCSI 조사는 공공부문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현장 실천형 모델로 정착이 되었고 한국의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평가 모델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의 체계적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획예산처가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고객 만족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기업, 중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봐야 할 점에 대해서 먼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자체의 품질을 나타내는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입니다. 이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은 3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편익성입니다. 편익성은 해당 기관의 서비스 상품 자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 및 가치의 정도와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은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능력의 보유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체계의 전문성, 필요 기술의 보유 수준, 업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정도 등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입니다. 혁신성은 고객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프로그램의 기획 정도를 나타내며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창의적 프로그램의 기획, 그리고 업무 혁신을 위한 개선 활동 등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서비스 전달 품질 요인입니다.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와 제공 수단으로부터 느끼는 품질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3가지 구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응성입니다. 대응성은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 및 시스템 또는 절차의 수준을 의미하며 절차 또는 구비 서류의 적정성 및 간편성, 업무 처리의 신속성, 의사소통의 명확성 등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지원성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활동 및 서비스 사후 관리의 정도를 나타내고요. 정보 및 자료 제공의 접근 용이성, 안내물 등의 비치 여부, 최신 자료의 갱신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감성입니다. 고객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서적 태도 및 행동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고객의 니즈에 대한 이해, 고객에 대한 친근감, 배려하는 정도, 친절한 태도, 그리고 정중하고 예의 바름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쾌적성인데요. 서비스 제공 환경과 시설의 쾌적하고 청결한 정도입니다. 환기, 온도, 소음, 청소 상태의 청결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편리성입니다. 서비스 제공 환경과 시설의 편리한 정도를 뜻하고요. 물적 시설의 이용 편리성, 이용하기에 편리한 입지, 안내 표지 구비 정도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미성입니다. 서비스 환경과 온라인, 오프라인 시설의 아름답고 단정한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공간 배치 및 구성의 적절성, 직원의 단정한 용모, 건물 시설의 아름다움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회 품질 요인입니다. 서비스의 공공 측면에서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품질 요인도 3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렴성, 업무 처리의 투명성, 도덕성 및 공정성의 정도를 뜻하고요. 업무 처리가 얼마나 투명하냐, 기관의 도덕성, 기관의 윤리적 행동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인은 공익성입니다. 해당 기관의 본질적인 역할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국가 발전의 기여도, 사회 봉사 활동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성 요인은 사회 봉사입니다. 사회의 이익과 복지를 위한 사회 환원과 사회 봉사 활동의 정도를 나타내고요. 사회 봉사 활동의 정도, 소외계층 보호 노력, 이익의 사회 환원 노력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인천공항 서비스 실태를 돌아보고 왔는데요. 더욱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이번에는 특별히 2분을 모셨습니다. 네, 한 분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대 교수이며 또 한국항공경영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윤문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의 윤문길입니다. 오랫동안 항공 분야에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인천공항이 미스테리 쇼핑으로 특집으로 꾸며졌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성결대 경영학 교수이며 한국전략연구원 사무원장으로 계시는 한도희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한도희입니다. 저는 항공을 연구를 좀 했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항공전략연구원에서 항공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결대학교에서 경영학부의 교수를 재임하면서 경영도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한도희입니다. 네, 두 분 또 교수님 모시니까 굉장히 깊이 또 서비스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천공항 이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저번 주에 저희가 또 이게 미스터리 쇼퍼가 되어서 갔다 왔는데요. 그날 또 강의가 있으셨잖아요. 예, 예. 어떤 강의 내용으로 강의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저희 학교하고 인천공항공사가 계약을 통해서 인천공항공사의 세계적인 그 항공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맡은 과목은 주로 이제 과학적인 공항 경영 기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많은 활동을 또 하고 계시는 모습에 네. 한번 그때 만났으면 참 좋았을 건데 또 네, 그게 시간이 또 여의치 않아가지고 제가 연락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사실 저도 좀 기다리긴 했는데 조금 늦게 갔어요. 조금 저도 늦게는 갔고, 네, 저는 좀 일찍 갔거든요, 집에. 혹시나 싶어서 같이 좀 식사를 하면서 인천공항의 여러 가지 그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 같이 둘러보는 게 어떨까 하고 했었는데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쉬운 또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갔다 온 인천공항에 대해서 좀 잠깐 이렇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공사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제1의 관문공항이고, 뭐 지금 7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아주 세계적인 공항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아마 국내 이제 항공 정책상 허브화 정책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국제선 승객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천공항 입장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고객 서비스 편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이용객 입장에서는 찾아보면 여러 군데에서 아주 불편한 점들이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암행어사 출두 편을 통해서 일반 이용객들 차원에서 과연 불편한 점이 없었는가, 어떤 것들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도희 교수님은요, 경영학 교수이신데 또 항공전략연구원으로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략연구원에서는? 네, 저희 나라가 이제 뭐 세계 7대, 8대 이렇게 항공 대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나라에 순수 민간 항공에 관련된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큰 우리나라의 그 위상에 걸맞는 연구소가 하나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몇몇 교수님들이랑 뜻을 마서 항공전략연구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민간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네. 뭐 항공사에 치우치지도 않고 또 정부에 치우치지도 않고 중립적인 견지에서 저희 나라 항공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항공 분야에서 정말 또 독보적인 또 입지를 구축하고 계신 두 분과 함께해서 참 든든합니다. 그러면요, 세계적인 공항인 만큼 많은 사람이 이용되고 있는 공간 인천공항,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비스 수준이 얼만큼 만족도를 주는지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VCR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때 이동을 자가용으로 해서 주차장을 좀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였기 때문에 저기는 네. 단기 주차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기 주차장은 별도로 따로 있고.
그래서 저기 주차장을 이용할 때 보면은 네. 사실은 바깥에 사이니지가 있는데 그게 좀 헷갈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바깥에서 멀리서 명확하게 여기는 단기 주차장, 장기 주차장 뭐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사실은 저 앞에 가서 저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떤 때는 네. 좀 혼란이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도 이렇게 야외와 이 실내 지하로 가는 게 나눠져 있어서 사실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막상 들어가서 하려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냥 네. 그러니까 저기 1층, 2층, 지상층이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진입하는 레인을 잘못 들어가면 내가 1층을 가고 싶어도 지하층이나 2층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네. 그럼 결국은 다시 지하 뭐 1층이나 지상층으로 나오려면 다시 나갔다 돌아와서 다시 와야 되는 그런 경우죠. 예,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장기 주차장하고 단기 주차장이 주차장 진입하기 상당히 오래전부터 좀 이게 사이니지가 돼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주중에 가는 거라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나, 이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없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소에도 이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평소에 주차 안내 요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저기 화요일 날이라고 그러셨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가한 시간대였던 것 같네요. 그래서 상당히 주차 공간 찾기가 네. 대체로 어려운데 네. 어, 바로 또 주차를 할 수 있었어요. 예, 그건 걸 뭐 보면, 네.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백화점이나 이게 서비스가 최고로 되어 있는 곳들에 보면 안내 요원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주차할 수 있고 이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아마 뭐 비용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공항이다라고 평가도 받고 있고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저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그런 면이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어느 공간에 어떤 주차 공간이 비어 있는지 네. 이것들을 즉각 알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쵸. 조금 여러 번 배회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사실, 면이 네.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기계가 또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도 있는데 또 저희는 좀 기계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예, 예. 안내 요원을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아이디어를 낸다 그러면 네. 지금 각 그 파킹 랏마다 이제 파란불, 빨간불 이렇게 있어가지고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 통로마다 통로의 그 벽에다가 저기는 뭐 가능 대수가 몇 대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예. 그런 그게 사실은 조그맣게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는데 네. 일반인이 못 저기 봤네요, 보시면 저희가. 저 바로 전에 보시면 이제 각 레인마다 네. 여유 공간이 있는 게 표시가 되는데 그게 일반인들이 눈여겨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이용을 자주 했던 사람들은 쉽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이용하거나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차장이 뭐 거의 내국인 거의 전용 주차장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나 뭐 계속 국제화가 되고 또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고 렌트카를 많이 이용한다면 어차피 외국 손님들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혹시 불편한 것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이용하기도 조금 그런 면이 좀 있었는데 그 외국인 입장 같으면 사실은 뭐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주차 공간 찾는 건 거의 비슷한데 내국인도 그러는 빈 공간 찾는 것이 좀 수월치가 않은데 외국인 같으면 조금 더 찾는 것이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그 주차장 같은 경우 뭐 다른 많은 공항에서도 뭐 거의 유사하지만 네. 이 사이니지가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비단 우리나라 인천공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저기 저 앞에 보시면 빨간불, 파란불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게 파란불이 있는 것이 빈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니지가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빈 공간이고 네. 근데 그게 한눈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죠. 아주 주의 깊게 봐야 찾을 수가 있고 이런 면에서는 조금은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익숙지 않은 분들은 주차 공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들어갈 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사실 이게 1층인지 지하 1층인지 지하 2층인지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큰 표지판에 지하 1층입니다라고 적혀 있어서 저희가 확인하고 1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내려갈 때. 그 부분은 이제 1층하고 2층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하층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주차 영역을 인천공항이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깁니다. 동서로 굉장히 길다 보니까 A구역, B구역으로 나눠서 쓰고 있는데 B구역 쪽으로 가기 위해서 1층을 그대로 쓰게 되면 거기 이제 새로 그 출고하는 차량하고 들어가는 차량하고 엇갈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B구역으로 바로 빼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이패스 차선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 좀 당황되시죠? 예, 이건 처음이니까. 나가는 건가 싶어서. 맞아, 나가는 줄 그렇죠. 알았어요, 네. 저희도.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여객 쪽으로 터미널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 또 가는 길이 또 많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레일을 이용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분산되는 건 좋지만 또 갈래가 또 여러 갈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터미널 지역으로 가는데 통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천공항공사에서 여러 가지 길을 좀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시고 있는 공간이 교통센터 공간입니다. 저기에 그 인천공항철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연결되는 그런 통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기를 통해서 터미널 여객 터미널에 이제 여러 군데로 이제 가는 그쵸. 통로들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네. 저는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이라서 이게 좀 어떤 공간인지 조금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 했는데 너무 또 행해서 이게 좀 더 많은 것들이 좀 구비가 돼 있으면은 좀 이렇게 사람들도 이용이 편리하고 좀 그랬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뭐 현재까지는 저기 이제 공항 철도하고 그다음 주차장으로만 쓰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제가 가봐도 이제 횡하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기에 뭐 여러 가지 좀 시설들이 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뭐 식당이나 네. 뭐 이런 식당이 들어오면 좀 횡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통수단이 저 바깥에 1층에 이제 뭐 리무진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다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서는 뭐 나중에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좀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 접근하는 대중교통이 네. 버스하고 택시는 여객터미널로 바로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항철도가 이 교통센터를 통해서 들어가고 주차 공간이 이제 저 교통센터를 통해서 연결이 되게 돼 있는데 사실 저 보시다시피 좀 공간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행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게 내가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 맞아요.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게 되고. 네. 그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 공간을 여객들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이나 문화공간으로 좀 활용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아마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공간이 넉넉한 공간이 있어서 참 좋기는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무 이 공간이 비어 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어디 가서 길을 잊은 건 아닌가 이게 제대로 공항이라는 데로 왔나 그렇죠.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라고는 했는데 이렇게 통 비어 있나? 이렇게 비어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같이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이제 지상으로 1층으로 주차가 됐으면 갈 수도 있고 2층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객터미널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서 이 손님이 출국하는 손님인지 아니면 뭐 배웅을 하러 온 손님인지 네. 아니면 입국 배웅을 하러 온 사람인지 모르니까 뭐 제일 빠른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출국을 한다고 그런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쭉 가서 뭐 가시라든지 아니면 입국하시는 분을 환영하러 나오신 분이다 그러면 1층으로 해서 쭉 가시게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안내판 같은 게 있으면 아무래도
뭐 헤매진 않겠죠. 뭐 여객 터미널 저기 출국장에 갔다가 다시 국장으로 내려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이게 2층으로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2층에서 보이는 걸 겁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이게. 예. 2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 2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이제 이제 내가 제대로 공항에 왔구나를 확인이 되는데 1층에 있다 보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가 좀 잠시 좀 혼동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구역별로도 이렇게 갈 수 있게 갈래가 세 갈래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예. 네. 구역에 가기 쉽게 하는 길인 거죠. 자기 구역에 맞게.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인천공항 같은 경우가 워낙 이게 동선이 길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게이트 A부터 시작해서 F까지 있나요? 네. H까지 있나요? 굉장히 길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가는 항공편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약간 무의미했어요. 사실 또 가서 또 다시 찾게 되거든요. 그런 면은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아마 여기 지금 워킹보드를 통해서 저 터미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그 게이트 어사인한 것들이 이제 쭉 있을 겁니다. 그 항공사별로 그 체킹 카운터 어사인한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 바깥에도 있어요. 있는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지나치고 그냥 가는 거죠. 우선 터미널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심리 때문에 만일에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바로 아까 처음에 2층 올라오자마자 네. 거기에서 그 내가 가고자 하는 카운터가 어딘지를 했으면 네. 거기에 맞는 통로를 통해서 가면 훨씬 더 짧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그 일반인들은 별로 익숙하지가 못하고 그렇죠. 네, 많이 또 이용해 보신 예, 분들은 자주 이용한 네. 사람들은 이미 나오기 전에 내가 몇 번 게이트라는 걸 대부분 알게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네. 대부분은 일단 이제 가서, 공항을 네. 가자 가는데 제일 가까운 게 가운데 길인 것 같다 싶으니까 가운데로 가운데 들어갑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이제 터미널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뭐 사실 저는 짐이 없이 왔기 때문에 이 가는 길이 뭐 힘들고 멀게만 느껴졌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여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무거운 짐이고 또 국제공항이다 보니까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배낭이 크고 무거울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멀고 험난한 길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근데 또 카트로 이용해서 또 운반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게 네. 버스나 택시로 들어오게 되면 터미널에 바로 내리면서 거기에서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데요. 네. 교통센터 쪽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거기 물론 카트도 있고 한데 쉽게 찾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불편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연속 세계 1위라는 또 타이틀이 딱 박혀 있었고 예, 네. 저거는 어디다 내놔도 정말 자랑할 만한 건데 네. 저는 자랑할 만한 것이 비단 인천공항의 노력만이라기보다는 전 국민이 인천공항을 이용해 줬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뭐 임직원들이 많은 노력도 했지만 네. 그거를 성원해 준 국민들에 대해서 좀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할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또한 저기에 입주해 있는 여러 업체들 뭐 식당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그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동조로 했기 때문에 전 세계 1등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들도 성원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인천공항 또 그 외에 여러 입주 업체들 이렇게 다 같이 한국항공공사랑 인천공항공사 이렇게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 공항을 관리하는 공항 기업이고요. 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만을 관리하는 그런 공항공사. 규모가 커서 이렇게 나눠질 건가요? 아마 뭐 이제 정책적인 관점에서 네. 구분을 했는데요. 처음에 인천공항공사 공사를 할 당시에는 한국공항공사에서
건설사업본부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게 건설이 완공이 되면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갖고 가자 하는 그 허브화 정책에 의해서 별도의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정책적인 판단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만 운영 관리를 하게 되고, 네. 나머지 국내 공항, 뭐 김포공항이라든지 김해, 제주 같은 지방공항까지 포함해서 네. 전체 15개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관리하는, 그렇게 이제 나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공항 안에는 저렇게 큰 자동차가 이렇게 홍보성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또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역시 국제공항이다 보니까. 작년에 네. 국내 외국인 입국자가 약 1200만이 좀 넘었습니다. 126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외국인 이용객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특히 예. 중국이나 동남아 쪽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대부분이 또 중국 분들이셨어요. 그렇죠. 네. 1260만 명 중에 약 550만 명 가까이가 반 중국 정도가, 사람들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공항에서도 뭐 흔히 보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중국인일 수밖에 없고, 네.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대부분 이제 중국 분들 아니면 혹은 이제 일본 분들이 이제 입국을 하는 형태가 되죠. 네, 또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외모가 준수하시잖아요. 또 공항에서 일하시는 또 여성분들이 그래서 더 기분이 좋아지는. 그것 때문에 서비스 평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네, 또 한국의 또 미를 또 저렇게 예. 알리면서. 그러면은 저기 지금 이제 입국객이 이제 뭐 해마다 뭐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1260만 중에서 중국 그 입국객이 한 550만 정도 그렇게 됐으면, 여기 서비스하는 거, 공항에서 서비스하는 것들이 왜냐면 중국선 입국객들이 더 많으니까 여러 가지 뭐 사이네지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거기서 서비스하고 있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 상당히 그 이제 중국계 관련돼서 굉장히 친화적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뭐 국내 내국이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혹시 그렇게 많이 조금 변화가 좀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도 중국인 유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적항공사 같은 경우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단체객 전용 창구도 열어서 중국인들은 그쪽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면세점이나 이런 데서도 중국 통역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인천공항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뭐 큰 불편이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아직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공 서비스 전체가 네. 뭐 공항을 포함해서 뭐 항공사 다 포함해서 뭐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보셔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제가 공공기관에 가봤지만 좀 굉장히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근데 조금 또 그 항공사마다 조금은 달랐고 또 아웃소싱으로 해서 쓰시는 인력들이 또 있잖아요. 예. 그분들의 관리는 조금 또 다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항공사들이 그 내부적으로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 직원들을 이제 아웃소싱해서 그 운용을 하기도 하는데, 네. 아마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 자체에서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쵸. 예, 뭐 약간의 좀 불편함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인천공항이 이게 너무 동서로 길게 늘어져 있다 보니까 네. 동선이 생각보다 좀 많이 깁니다. 네. 예, 그런 불편한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둥글게 지었으면 예. 네, 또 그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또 동서로 길게 짓다 보니까 동선이 또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출입국 하는 이런 저거는 이제 예. 그 안내 출발 표지판이죠? 네. 출발 항공기하고 네. 체킹 카운터, 여기 뭐 관광 관련되는 안내 안내. 표지판 같은 것도 뭐
또 최신 자료들로 잘 구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 저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네. 이게 지금 출국자들이 대부분 뭐 내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있는데 네. 저게 이제 아마 보시면 저게 공항 이용 관련되는 정보입니다. 네. 저거를 한국에 관련된 정보들이 저기 들어가 있으면 하나씩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놓고만 오더라도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네요. 좀 잘 많이 좀 구비가 되어 있고 배치가 잘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또 많이 이용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 대한민국을 세계에 좀 알리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죠. 있는데 특히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외래객 유치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외래객 유치를 꼭 뭐 가서 한국에 방문하라라기보다도 한국에 온 사람들이 나갈 때 한국에 관련되는 정보들을 좀 가지고 가서 네. 구전 효과라고 그러죠. 그쵸.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는. 또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네. 큽니다. 관광 같은 경우는 특히 다녀온 사람이 소개할 때는 그쵸. 그 효과가 더 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런 게 그렇게 개선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또 많은 또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또그 사랑이 애정이 이렇게 드러나시는 것 같아요. 애정이라기보다도 저희 이제 항공 쪽을 이제 같이 연구하고 하는 네.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국내 네. 항공사들이 혹은 공항이 이제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기를 원하니까 네. 그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셀프 체크인 안내를 하는 곳이었는데요. 셀프로 이렇게 체크인을 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군데 정도 항공사만 할 수 있었어요. 국내 항공사,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렇게 큰 항공사만 이렇게 또 탑승권을 발급해주고 이렇게 체크인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 셀프 체크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네. 항공사 입장에서도 체크인 카운터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을 안 하니까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인력 활용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은 국내에서는 익숙치 않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고 인터넷에 대한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또 이런 게 은근히 귀찮아요. 또 자기가 알아서 막 체크해야 되고 이게 번호를 눌러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그 우리 저 한도희 박사님 뭐 해외 여행 많이 해보셨지만 외국에서는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많이 하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국내에 있는 그 셀프 체크인이 기능이 완벽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기에서 뭐 비자 체크라든지 비자가 이제 요구하는 나라들은 비자 체크라든지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과연 저 셀프 체크인에서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다 하는지 그거는 좀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능이 완전히 잘 되고 지속적으로 이제 홍보가 되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면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국은 대부분 체크인 카운터에 가서 체크인을 하면 저 비용을 부과시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셀프 체크인을 키오스크에서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겠네요. 우리나라는 저 셀프 체크인을 쓰나 체크인 카운터를 쓰나 차이가 없으니까 휴먼 서비스를 받는 게 더 좋다. 그렇죠. 그래서 가서 뭐 이것저것 뭐 필요한 거 부탁도 하고 네. 뭐 앞자리 좋은 자리 있으면 주세요. 이런 부탁도 가능한데 네, 또 워낙 또 이쁜 분들이 또 앉아 있으니까 또 한번 뭐, 말도 걸어보고 네. 뭐 그런 것도 뭐 없지 않다고 할 수도 네. 있죠. 네. 아무래도 그런 거는 또 문화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그 얼굴 보고 얘기하고 그런 하는 걸 것들을 익숙해 좋아하니까. 하고 좋아하니까 자동 제재 동기죠. 네, 또 이런 것들이 또 잘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뭐 소화기나 이런 것들을 적당한 자리에 잘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제가 한 번도 이렇게 해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저거 해보시는 그쵸. 분들 거의 없을 거요. 잘 작동되어 있나 이제 궁금은 한데 혼자 가서 이렇게 또 이거 뭐 해보기도 그렇고. 네, 근데 그런 거 아마 그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제 안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염려들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항공업계는 안전에 관해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지켜야 될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설마 저게 작동이 될까 이거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저것뿐만이 아니고 공항에 있는 여러 가지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네, 믿고 믿고 이용하셔도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제 공항에는 이제 저런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잘 설치가 돼 있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항에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있기는 있는데 어디는 뭐 수화기는 어디 있고 저런 이런 게 있고 그런 걸 해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저렇게 장소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아무데나 손쉽게 볼 수 있고 또 자꾸 홍보를 해준다고 그러면 뭐 더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길도 굉장히 세련되어 있고 이렇게 좋더라고요. 아니, 화장실까지 다 찍으셨네요. 네, 저희도 이런 것까지 다 찍습니다. 또 장애인 화장실은 또 잘 돼 있는지 사실 장애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또 잘 유지가 되어 있고 잘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확인도 저희가 해보고요. 전반적인 편의시설은 아마 세계 어느 공항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우수하게 잘 돼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다만 인천공항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뭐 나중에 그 뭐 이용 시설 요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면 기대에 비해서 좀 상당히 비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잘 돼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그러면 좀 저렴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네. 것들이죠. 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또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스러운 분들도 그렇죠. 네, 많으시니까 또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가격적인 것도 저렴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저 공항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은 뭐 네. 거의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네, 정도로 정말, 네. 지금 아주 개선이 돼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 특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고속도로 여행하다가 잠시 쉬어서 화장실 들어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가보면 굉장히 지금 깨끗하고 꽃도 심어놓고 막 네. 하여튼가 뭐 굉장한데 뭐 특히 인천공항은 아주 깨끗하고 청결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천공항에서 저는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저 화장실이나 이런 매점 같은 편의시설이 다 그 어디죠? 그 출국 카운터 쪽으로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입구 쪽에는 없습니다. 네, 들어오자마자는 예.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거를 이용하다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제일 불편하게 느꼈던 거라고 그러면 네. 공항에서 이제 일행들을 만나게 될 때는 게이트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그 근처에 네. 기다리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다가 화장실을 갔다 오려면 왼쪽, 안쪽까지 들어갔다가 음.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 다 들고 또 들어갔다가 뭐 혼자 가게 되면 그렇게 그렇죠.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싶은데 이미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서 네. 네, 여기 이제 지하 부분이에요. 아. 지하 1층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음식점이나 또 많은 상가들도 들어와 있고 병원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그러니까 저 네. 지하 시설은 지하 1층은 일반 고객들은 잘 이용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처음 가봤어요. 예. 병원이 있더라고요. 예, 이제 입주 고객사나 혹은 직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 병원이 들어와 있고요. 네. 저 지하 1층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가시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교통센터로 가서 그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대중적인 편의시설보다는 입주사들 중심의 그런 편의시설을 배치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지하 공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객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입주자 중심의 어떤 그 편의를 보조해주는 네. 뭐 구내식당이라든지 직원 구내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입국을 뭐 출국할 때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이제 붙이고 나서 뭐 1층이나 2층이나 이런 데서 왔다 그랬지 뭐 지하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저 처음 네. 그러니까 나왔어요. 저게 저는 이제 저기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다 저 교통센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 주차장에 놓고 지하로 통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하 1층으로 들어와서 출국하기 위해서 3층으로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지하 1층에 체킹 카운터, 익스프레스 체킹 카운터라든지 백드롭 그 그러니까요.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들어오자마자 가방 떨구고 편한 몸으로 이렇게 공항을 갈 수가 있는데 굳이 그 짐을 들고 3층까지. 뭐 3층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조금 불편했던 거죠. 여기는 아마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 같은 구내 식당은 아니었고요. 아. 또 이용객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또 예. 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짐을 또 다들 가지고 또 식사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지하층이 아마 4층에 있는 식당보다는 다소 저렴할 네, 다 것 조금, 네, 조금. 조금, 네, 좀 비싼 게 또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사실 좀 저렴하지 않을까 하고 지하에 내려갔는데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었어요. 아, 시장가보다는. 그래요? 네, 4층보다는 저렴하고 이랬지만은 시장가보다는 뭐 조금은 비싼 편이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구내식당을 한번 찾아가 보자. 저희가 뭐 직원은 아니지만 예. 여기 또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던 또 분이 계셔가지고 그 분들만 알 수 있을 정도로 비밀스럽게 가는 공간이 아. 있더라고요. 거기는 네, 거기까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굉장히 저렴한 3,000원 정도의 그래요? 아. 네, 식당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 고객들은 뭐 가기가 어렵죠. 네, 네. 갈 수도 없고 가는데도 이제 직원 전용으로 갈 수 예. 있게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고요. 일반 고객들은 조금 저렴하게는 뭐 프랜차이즈를 이용하신다던가 여기 지하 1층에 이렇게 음식을 드시면 네, 이용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인천공항 음식값이 비싸다, 네. 뭐 가격이 비싸다라는 얘기가 뭐 국회에서도 좀 나오기도 했고, 국회에서까지.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공항이 되고 뭐 국민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건 참 좋은데 그게 단지 이제 인천공항 임직원들의 뭐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국민들이 같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인천공항을 이용한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국민에 대한 그 기여 네. 차원에서도 인천공항이 어떻게든지 저 편의시설이나 혹은 식음료 가격 인하하는데 노력을 해주면 국민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맞아요. 네. 그럴 것 그런 같아요. 공항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인데 또 저렴하게 또 이용할 수 그렇죠. 있으면은 더욱 많은 사랑을 또 받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은행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의 네, 편의 시설인 것 같았어요. 예, 대부분 지하 공간은 그 저 입주기업, 일주기요. 예, 입주사들 중심의 그 인천공항에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저 단체나 기관이나 혹은 저 상업시설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예, 또 입주기업 그분들 예, 자체가 많습니다. 잃어버린 물건 물건들, 찾는 예, 거. 보관소도 네. 있었고 많이 또 잃어버리시잖아요. 사실 또 공항에 가면 많이 잊어버리죠. 네. 예, 많이 잊어버리죠. 깜빡깜빡하면서 갖다 버린 게 또 저도 맞는 것 같네요. 기부천사처럼 이렇게 갖다 버려서 아마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불필요해서 또 은근슬쩍 예, 놔두고 그- 오면 버리는 거죠. 뭐. 그렇죠. 우리나라는 쓰레기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네. 예, 슬그머니 가지고 와서 해외 나가면서 놓고 가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네, 없겠죠. 예. 네. 지하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네, 예. 굉장히 넓었어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 지하 공간이 거의 같은 규모라고 그쵸. 보시면 되는데 그 공간이 생각보다 일반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좀 같이 활용이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지금 1층은 입국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은 대부분 항공사들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네. 3층이 이제 출국장으로 출국장.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지하 1층 같은 경우 일부를 좀 출국장으로 사용을 해도 그런, 특히 이제 큰 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네. 지하에서 들어와서 3층까지 올라가지 않고 네. 저기에서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고 그러면 네. 그 통행하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네. 예, 그러다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기 이제 상업시설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큰 집 뭐 전용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그 드네요. 사전에 홍보를 해서 승용차로 오는 경우에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지하층으로 연결돼서 지하층에서 도착과 동시에 체크인하고 가벼운 몸으로 출국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컨셉으로 네. 홍보를 하고 구현을 하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어떨까요? 또 지하층의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도 환승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승객이 지금 이제 거기 청사 안에서 하는데 1층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쉬는 장소라든지 찜질방 같은 그런 뭐 것들. 여러 가지 네. 자기간 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와서 좀 돈을 좀 쓰고 가실 수 있도록 여기서 뭐 그런 거는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한 박사님께서 한번 인천공항공사에 제안을 해보시죠. 아주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환승객이 지금 800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인천공항에서. 제 정확한 숫자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0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800만 명이 넘는 환승객들을 단지 그 환승 라운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는 것보다는 이분들한테 뭔가 즐길 거리를 주고, 그거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소비 지출을 이끌어내는 거죠. 네. 단지 지출만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기분 상하고 지출을 그쵸. 잘 안 하니까. 네. 쓰게끔 유도를 네, 그만한 잘하려고. 가치 있는 거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소비 지출을 유도하면 뭐 우리나라 관광 수입에도 기여를 하고 인천공항공사 매출에도 기여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네. 홀내 그 벤치에서 잘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막 되게 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또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용 고객들을 편안하게 쉴 곳을 또 마련해주고 정말 돈을 쓰게끔 이용할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주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 네, 저 찜질방 아이디어 제가 그 찜질방이 대표적인 한류 문화 중에 하나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사실 찜질방이 인천공항 내에는 제가 있는지는 잘 확인을 못 하겠는데 샤워 시설은 있거든요. 네, 있더라고요. 근데 샤워실 말고 사실 찜질방 같은 것들을 뭐 중국인들이 환승하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많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들이죠. 네. 저희가 어디를 이렇게 가는 거냐면요. 구내 식당을 이 저 같이 간 이 김 기자분께서 인천공항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요? 헷갈리신 거예요. 워낙에 꼬불꼬불한 길을 또 직원들 많은 길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어디냐고 여쭙고. 네. 저기는 공항은 기본적으로 사실 보안 시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은 아닌데 네. 저기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뭐 못 들어가는 데는 아니고 관계자 외 네. 출입 금지 지역일 겁니다. 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관계자가 아닌데 마치 관계자이냐. 양 또 여기 1층으로 1층으로 다시 올라와서 예. 1층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출입문이. 그래서 또 관계자 외 출입이 또 금지된 지역을 여기가 1층 서쪽 끝인가요? 예, 그럴 맞습니다. 겁니다. 예. 네. 끝자락에 예, 이래서 이제 안쪽으로 네. 공항 사무실하고 연계되는 통로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항은 정말 많이 가보셨겠어요? 많이 가보는 것보다도 뭐 이제 관심이 네.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항공 분야다 보니까 뭐 한 번 갈 때마다 뭐 유심히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개선 사항은 혹시 없을까? 1등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1등만 할까? 언젠가는 네. 2등을 할 텐데 할 어느 수도 공항이랑 있는데. 항상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저희가 1등을 하는 건가요? 그 세계 공항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ACI라는 그 협의회가 있는데 ACI에서 전 세계 공항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거기 회원사가 약 130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모든 공항이 다 가입을 하는 건 아니고 네. 대개는 그 나라의 대표적인 공항들이 가입을 하는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대형 공항에 속하는 공항입니다. 네. 그래서 대형 공항 중에서 연속해서 세계 1위의 서비스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거에 비해서 사실 김포공항 같은 경우도 그 지속적으로 세계 1위의 서비스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중소형 규모의 공항에서 네. 이렇게 되는 체급이 다른. 체급이 네.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김포공항 같은 경우도 자랑을 하고 싶은데 이거 뭐 대형 공항에서 1등 한다고 했는데 이거 뭐 다른 체급에서 1등 했다고 뭐 이렇게 해도 뭐 국민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거죠. 또 대표적인 게 또 인천공항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또 구내식당에 저희가 또 도착을 했고요. 구내식당. 저렴한 가격에 식권말베기에서 몰래 마치 직원이냐 먹을 수 있게끔 뭐 사실 뭐 분가는 되지 않아서 또 알아서 여기 와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네. 여기는 뭐 일반 꼭 직원뿐이 아니고 뭐 일반인들도 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찾아가기가 그쵸. 어렵죠. 예.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여기 이 직원 식당이 좀 엄청나게 붐비는 게 아닐까요? 또 그러면 또 민폐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식당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았고요. 다시 나와서 둘러보고만 나왔습니다. 네. 세계적인 인천공항 VCR 영상 보시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샅샅이 뒤져보면서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다 돌아다닐 줄은 몰랐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이용객 입장에서 이렇게 찾아본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듯이 대부분 사람들이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자기가 한번 이용하고 할 때 한번 거쳐가는 걸로 끝나는데 뭐 지하 1층부터 평소 가기 어려운 그런 것부터 3층까지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 특히 이제 그 도착하는 과정에서 그 교통센터의 그 좀 큰 시설에 비해서 좀 그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면들을 오늘 좀 봤던 것 같고요. 자꾸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한 거는 또 잘하는 거고 좀 부족한 것들은 또 부족하다고 제안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여론으로 형성이 돼서 반영이 돼서 발전하는 그런 인천공항공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거 저희 이제 인천공항이 이제 세계에서 서비스를 제일 잘한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미스터리 쇼핑 이렇게 여기서 이런 걸 안 하면 사실은 그냥 잘한다고만 자만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샅샅이 이렇게 어느 부분에 좀 개선될 거가 있는지 이런 거를 하신 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완벽한 거는 세상에 없으니까 그런 면을 조금씩 부족한 면들은 개선을 좀 하고 하면은 더 아주 영속적으로 서비스를 잘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인 인천공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또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공항 발전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분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한국 여론방송 암행어사 출두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실태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암행어사 출두는 공공기관과 공공장소들의 서비스 실태를 낱낱이 파악해서 고객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해 주신 교수님, 전문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암행어사 출주였습니다.